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이날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정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명숙 증인께서 이거는 우리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시는 건데 아까 차은택 증인이 했던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입법 보조원으로 오디오 좀 해서 켜주세요. 활동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태민 씨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원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 때.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검증 청문회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 증인께서 오늘 모른다고 했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그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회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짧게 윤서화 의원 정윤회 답변하세요. 씨를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 제가 1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예, 감사합니다. 윤서화 의원 예,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비상근, 상근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상근입니다. 1급 공무원직은. 근데 상근이었는데 비상근으로 천안장을 위해서 잠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다시 상근으로 복귀를 시켜준마라는 것이 장관님의 그 제안이셨고 그랬는데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웃고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서화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시 대통령이 참사를 챙기지 않았다면 비서실장이던 증인이라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관저에 계시면서 다 보고를 그래서 받고 안 하셨습니까?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미군의 구조 도움 메시지를 거부해서 막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세월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한 투입 명령을 막은 윗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실장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저 됐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시고 그러면 했는데 네. 대통령이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렸습니까?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보고에 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 대통령께서 해경청에 구조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라고. 하라고 하고 한 사람까지 구하라 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이 핑계대지 지시를 하고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네. 그럼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여태까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그분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팽태강에 가시고 그 뒤에 유가족이 말고요. 와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조위에 나가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은 이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눈 감고 복종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한심한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평생 을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며 자기 분야를 일궜지만 졸지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을 보면 청문회 대응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약자로만 살았던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저 한심한 증인들은 참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감 기간에도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녹음기처럼 잡아떼던 김종 증인이 무색하게 김기춘 증인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계속 우기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최순실을 안다고 하는 순간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유죄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떼도 아마도 이번에는 빠져나가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춘 증인은 젊은 법무관 시절부터 검찰총장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군사정권에 부역해서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폐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의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아마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김기춘이라는 이름 세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분을 기억하시고 혹시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손 의원님 말씀이 그만하세요. 지나시십니다. 저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그 사람입니다. 옆자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성실하게 안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죄송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 죄송하다는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과 행태에 대해서 웃음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김영한 비망록이라고 한 거 그거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비서실장인 김기춘께서 지시를 했냐 아니면 김영한 본인이 지 생각을 쓴 거냐 여기 불법적인 내용 가득하거든요. 판사 징계해라 세월호 시신인양 좀 자제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처구니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는 이 얼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근데 방금 조수석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기업체 부회장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뜻을 참모가 인지를 해도 단 한 번도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기춘 실장도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무슨 장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임명 절차 그냥 쭉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냥 들으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일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얼마 전에 그 조홍천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어떤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 검증 절차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한 2, 3일 며칠 검증을 하려고 하면 벌써 임명 발표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박근혜 정부의 참모로 재직했던 당신네들 수준이 그 정도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이 그런 거고, 근데 최소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유신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그래도 대통령한테 몇 마디라도 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이는 게 유진용하고 그다음에 진영 지금 현재 의원이죠. 딱 두 사람 정도가 이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나마 몇 마디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장수 비서실장을 했던 우리 김기춘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했다가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기한이라는 것은 비상국무회의하고 헌법학자들하고 했지, 저희는 법무부 평검사로서 여러 가지 자료의 제출 이런 거 심부름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오른쪽 장 제일 위에 보면은 홍보와 미래, 네. 그다음에 교문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미래수석, 교문수석이 한 말을 명확히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죠? 이 내용을 다 지금 읽어보지는 못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날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네. 김영한 수석이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이 하는 말을 이렇게 명확히 구별해서 쓰고 장이라고 쓴 부분은 비서실장을 구별해서 썼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증인. 네. 채태민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다 했죠? 조사 내용을 알고 있다 했죠? 조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마음 봉사단, 구국 선교 봉사단 들어봐서 알고 있죠? 네. 예전에 최태민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내세워서 만든 단체였고, 그 당시에도 기업들로부터 수많은 원 돈을 거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최태민이 총재였습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가 되고 최태민이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뭔 말이냐? 이런 단체를 만든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명예총재였다가 나중에 실제 총재가 됐습니다. 이번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지금은 대통령이 앞에 나서져 있지 않지만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 걷어서 나중에는 이사장이 될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린 것 같습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 추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상하죠?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윤회 문건 사건 터졌을 때도 명확히 최태민의 오녀, 최순실 관련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5년 전에 2007년도에 법률지원단장으로 있을 때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문제도 거론이 돼서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번에 문건 파동이 터졌을 때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까?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두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4년 1월달 그 보고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조기에 퇴진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네.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처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왜 이 부분도 제대로 조사를 안 했던 겁니까? 우병우 수석도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이 문건에 나오는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지 않은 것 자체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글쎄 뭐 일부러 직무를 안 하려고 한 것인지 태만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최순실의 이름을 최근에 알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아까 박영선 의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내가 착각했구나, 잘못 기억이 됐구나 하고 바로 잡습니다. 아마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2007년 또는 2014년에 최순실 이름은 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전화를 하거나 또는 면담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이런 지인, 아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제가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아는 사이, 지인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최순실이라는 사람도 지금 구속되어 있으니 한번 불러서 물어보. 아닙니다. 최순실을 불러서 질문해 보시면 저하고 어떤 사이인가 관계를 알 겁니다. 네. 아닙니다. 예. 전혀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이냐가 아니고 최순실이란 존재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알고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지금 혹세무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제가 착각이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래전에 이름은 알았지만 정말 최순실은 모릅니다. 답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입니다. 노태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스포츠 2018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또 실력을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신망을 받는 그런 선배였습니다. 유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14년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받은 것은 청와대였습니까? 예, 청와대 모철민 수석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 보고서 올린 것은 언제였습니까?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진재수 과장하고 노태강 국장을 콕 찍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언제 들었습니까? 그것은 8월 20일에 스포츠 2018 발표를 하고 그날 바로 제 기억에 유진영 장관께서 아프리카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출장 가 계시는 동안에 갑자기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인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 준비하고 있어라, 귀국해서 얘기하자라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 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고 나중에 증인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했다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예. 단순히 나중에 그 유진영 장관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인사를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청와대에서 승마협회 감사를 하라고 하면 담당 국장으로서는 철저하게 감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통상적으로는 경기단체 감사를 하라고 하면 대한체육회를 거쳐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때는 모철민 수석이 직접 박원우라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반드시 진재수 과장이 직접 만나라고 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이런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 그렇게 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좀 더 그때 당시에 용감하게 대처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책을 했습니다. 박물관으로 쫓겨갔다가 올해 3월에 또 결국 옷을 벗었죠?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5월 30일입니까? 예.
그건 언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대통령이 지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소문이 돌은 거는 제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김기춘 정인께 묻겠습니다. 네. 2014년 7월 4일 김영한 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요 부처 실국장 동향 파악, 충성심 확인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정수석실이 이제 고위공무원 사실입니까?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가 지시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2014년 8월 8일 역시 이 비망록에 따르면 홍성단 배제 노력, 제재조치 강구, 10월 2일에는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런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없고요. 문화계라는 것은 우리 교육문화수석 소관입니다. 그런 민정수석에게 제가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지 않고요. 이런 지시가 있은 뒤부터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입니까?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 유진용 전 장관도 내려온 블랙리스트를 보고 시행을 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일입니까? 네, 전 유진용 장관이 그런 걸 드린 일 없습니다. 권영빈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5월 29일 예술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예술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책임심의위원들을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 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 그 회의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다른 회의록에 보면 그게 청와대라고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계 일이면 우리 교육문화수석실의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가 문화부를 거쳐서 산하기관으로 내려온 것을 본 직원이 많고요. 이걸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기관으로 가서 전달한 그런 문화부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름을 대라면 될 수 있고요. 이 심사위원들의 녹취록에 의하면 실제로 예술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들이 2015년 국정감사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확인이 됐거든요. 거기 증언 또는 녹취에 보면 위, 그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위, 그분의 지시. 증인이 아니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저희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증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내쫓고 불이익을 주는 정권,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비서실장인 김기춘 증인으로 상징되는 이 앙시앙 레짐은 이제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이념으로 국민들을 편가르고 적대시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한쪽으로는 사익을 취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정권은 이제 무너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시대 마지막 파수꾼,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문지기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같은 이 그 시대 정치는 이제 그 시대적 역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당연히 안 나오고 버팁니다. 안 나오고 버티는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마치 미담인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정부는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해철 두 분 민정수석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정말 비겁하게도 핫바지에 불과하고 왕따시키고 완전히 우병우 민정비서관하고 짬짬이해서 모든 걸 다 검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던 거를 요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거는
핫바지인 김영한 당신 보고 나가. 이렇게 해서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 박영선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제가 대변을 할 때입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사표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일 술 먹었어요. 급성 간암 앓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일지 그 비망록을 어머님이 보게끔 해놓고 어머님이 언론사에 갖다 준 겁니다.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내용이 아닙니다.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1차로 세계일보가 입수하고 2차로 다시 입수합니다. 1차 입수 이후에 보도합니다. 2차 입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박지만 씨를 통해서 또 청와대 민정을 통해서 우리 비서실장께 보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100여 페이지에 가까운 이 문건들이 유출돼서 2차 보도가 곧 있을 예정이니까 빨리 회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문서 도난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 이 경위서를 제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했습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유출이 돼서 2차 보도가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출이 되고 다시 검찰의 수사가 되자 문고리 살인방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정윤회는 이것으로 정치 생명이 권력자의 비선 권력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최순실이 등장했습니다. 이 특감반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 우병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우병우는 장모에 의해서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의 장모와 여기 있는 차은택, 고영태 골프도 같이 쳤습니다. 우병우는 민정수석이 됐습니다. 김영하는 죽었습니다. 검찰은 십상시 문고리 살인방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유출에만 조홍천, 박관천 기소했습니다. 무죄 났습니다. 이게 이 유출 사태의 전말입니다. 여기에 부역했던 검찰 우병우 검찰 사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때에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최순실이라는 비서는 제거됐을 겁니다. 박관철이 들어가서 뭐라 했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순위 1위는 최순실이다. 2위는 정윤회다. 3위는 미안하지만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무도 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시나리오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뒤에 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아구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 문제가 이 부분은 어찌됐든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순실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실세로 등장한 계기가 그 당시 경쟁자였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부간이지만 이혼을 한 정윤회는 실세됐고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가 되는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있었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지 못하고 그때 밝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 김영한 수석은 뭐 저로 인해 따기보다는 몹쓸 병에 걸려서 자꾸 한 데 대해서 저는 애통하게 생각을 합니다. 몹쓸병을 누가 할 때 누가 걸리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뭐 왜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수석을 김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에 제보내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국회에서는 예, 양당에서 나오도록 종용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해철, 문재인 이런 분들이 국회에 나온 전례도 있기 때문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제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뜻을 받들어서.
명확하진 않지나 우리 증인께서 오늘 하루 종일 했던 태도는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본인이 최순실과 친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자에 대해서도 김기춘 증인은 모른다라고 일관됐습니다. 근데 아까 박영선 의원께서 그 소위 정윤회 문건에 그 내용을 지적한 이후로 그 사람 또 2007년에 경선 당시에 저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후로 그 사람을 들어보고 알긴 하지만 나하고 친분 관계는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명확합니다. 타블레트 빛이 나왔을 때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블레트 제가 빛 저도 속기록을 여러 차례 지금 가서 보고 왔습니다. 타블레트 빛이 나왔을 적에 그 이름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까지 구하라 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이 핑계대지 지시를 하고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네. 그럼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여태까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그분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팽태강에 가시고 그 뒤에 유가족이 말고요. 와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조위에 나가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은 이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눈 감고 복종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한심한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평생 을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며 자기 분야를 일궜지만 졸지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대.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그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그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검증 청문회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 증인께서 오늘 모른다고 했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그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회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짧게 윤서화 의원 정윤회 씨를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 제가 1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네. 감사합니다. 윤서화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비상근, 상근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상근입니다. 1급 공무원직은. 네, 상근이었는데 비상근으로 천안장을 위해서 잠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다시 상근으로 복귀를 시켜준마라는 것이 장관님의 그 제안이셨고 그랬는데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이날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정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명숙 증인께서 이거는 우리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시는 건데 아까 차은택 증인이 했던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입법 보조원으로 오디오 좀 해서 켜주세요. 활동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태민 씨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원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웃고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소아. 그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시 대통령이 참사를 챙기지 않았다면 비서실장이던 증인이라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관저에 계시면서 다 보고를 그래서 받고 안 하셨습니까?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미군의 구조 도움 메시지를 거부해서 막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세월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한 투입 명령을 막은 윗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실장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저 있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시고 그러면 했는데 대통령이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렸습니까?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보고에 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 대통령께서 해경청에 구조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라고 하고 한 사람 보고에 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 대통령께서 해경청에 구조에 최선을 만전을 다하라고 하고 한 사람까지 구하라 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이 핑계대지 지시를 하고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럼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여태까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그분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팽태강에 가시고 그 뒤에 유가족이 말고요. 와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조위에 나가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은 이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눈 감고 복종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한심한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평생 을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며 자기 분야를 일궜지만 졸지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을 보면 청문회 대응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약자로만 살았던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저 한심한 증인들은 참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감 기간에도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녹음기처럼 잡아떼던 김종 증인이 무색하게 김기춘 증인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계속 우기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최순실을 안다고 하는 순간 직권 남용, 직무유기로 유죄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떼도 아마도 이번에는 빠져나가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춘 증인은 젊은 법무관 시절부터 검찰총장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군사정권에 부역해서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폐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의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아마도 할아버지를 했던 답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정윤회 씨가 그 비서였다는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은 정윤회 씨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나 면담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정의당 윤서화 의원 신문하여 주십시오. 됐습니다. 윤서화 의원 질문 시간 다 됐습니다. 이따 짧게 윤서화 의원 정윤회 답변하세요. 씨를 네. 제가 이름은 알지만은 비서를 했다는 이름은 알지만 제가 1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분이 감사합니다. 윤서화 의원 예, 신문하여 주십시오. 네,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비상근, 상근 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상근입니다. 1급 공무원직은. 근데 상근이었는데 비상근으로 천안장을 위해서 잠시 변경을 했었던 거고 다시 상근으로 복귀를 시켜준마라는 것이 장관님의 그 제안이셨고 그랬는데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그냥 웃고 그만뒀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꿀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 그거는 어떤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서화 그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시 대통령이 참사를 챙기지 않았다면 비서실장이던 증인이라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관저에 계시면서 다 보고를 그래서 받고 안 하셨습니까?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미군의 구조 도움 메시지를 거부해서 막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세월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한 투입 명령을 막은 윗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실장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저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시고 그러면 했는데 대통령이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렸습니까?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로 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김기춘이라는 이름 세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분을 기억하시고 혹시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손 의원님 말씀이 그만하세요. 지나시십니다. 저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그 사람입니다. 옆자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성실하게 안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죄송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 죄송하다는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과 행태에 대해서 웃음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김영한 비망록이라고 한 거 그거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비서실장인 김기춘께서 지시를 했냐 아니면 김영한 본인이 지 생각을 쓴 거냐 여기 불법적인 내용 가득하거든요. 판사 징계해라 세월호 시신인양 좀 자제해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처구니 없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는 이 얼처구니 없는 생각들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근데 방금 조수석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사기업체 부회장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뜻을 참모가 인지를 해도 단 한 번도 아무 소리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기춘 실장도 얘기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최순실의 얘기를 듣고 무슨 장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임명 절차 그냥 쭉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냥 들으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 일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얼마 전에 그 조홍천 의원이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어떤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임명이 된다 그래서 이 검증 절차를 시작해가지고 조금 한 2, 3일 며칠 검증을 하려고 오면 벌써 임명 발표가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네들 박근혜 정부의 참모로 재직했던 당신네들 수준이 그 정도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준이 그런 거고, 근데 최소한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유신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그래도 대통령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네티즌 수사대가 가동이 됐거든요. 이날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정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요거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끝으로 여명숙 증인께서, 이거는 우리 손혜원 의원이 질문하시는 건데 아까 차은택 증인이 했던 반론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네. 입법 보조원으로 오디오 좀 해서 켜주세요. 활동하게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최태민 씨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서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요? 예. 그 입법 보조는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 뭐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달성의 그 국회의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물론 당에 뭐 대구 지부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서도 또 도와주시고 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에 캠프를 차려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니까 전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98년 때. 예, 98년도에. 왜냐하면은 상대가, 저를 상대했던 후보가 안기부의 기조실장으로 실세로서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다가 그 당시 한나라당은 처음으로 야당이 돼가지고 좀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누가 와서 선뜻 도울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선거는 치러야 되고 이 어떡하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정윤회 씨가 돕겠다. 그래갖고 그냥 순수하게 도와준 거죠. 예.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을 때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서 또 도와준 겁니다. 언제까지 했냐 하면은 제가 당 대표직을 맡았을 때 이제 그때 그만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런 관계. 지금은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 검증 청문회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김기춘 증인께서 오늘 모른다고 대통령한테 몇 마디라도 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일하게 보이는 게 유진용하고 그다음에 진영 지금 현재 의원이죠. 딱 두 사람 정도가 이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나마 몇 마디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장수 비서실장을 했던 우리 김기춘 실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히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했다가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기한이라는 것은 비상국무회의하고 헌법학자들하고 했지, 저희는 법무부 평검사로서 여러 가지 자료의 제출 이런 거 심부름했습니다. 네. 예, 다음은 오른쪽 장 제일 위에 보면은 홍보와 미래, 네. 그다음에 교문 이리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미래수석, 교문수석이 한 말을 명확히 구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죠? 내용을 다 지금 읽어보지는 못하는데요. 예. 어쨌든 이 날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인정하시겠죠?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적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으나 네. 김영한 수석이 비서실장과 다른 수석이 하는 말을 이렇게 명확히 구별해서 쓰고 장이라고 쓴 부분은 비서실장을 구별해서 썼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죠? 자,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증인. 네. 채태민에 대해서 이제 조사했다 했죠? 조사 내용을 알고 있다 했죠? 조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새마음 봉사단, 구국 선교 봉사단 들어봐서 알고 있죠? 네.
예전에 최태민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내세워서 만든 단체였고 그 당시에도 기업들로부터 수많은 원 돈을 거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최태민이 총재였습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재가 되고 최태민이 명예총재가 됐습니다. 뭔 말이냐? 이런 단체를 만든 후에 박근혜 대통령